7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요, 채팅창에서 인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 아마 5월 6일날 토요일날 해가지고 오후 4시경 해가지고 저희 번개 모임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저희 채널에 커뮤니티에도 올려놨고, 들어가시게 되면 링크 주소가 있거든요. 근데 5월 6일 오후 4시인데 지금 현재 제 방송하는 장소가 모임 장소예요. 오늘 황수님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잠정 종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더라도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명 선착순으로 이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은 뭐냐 이게? 음주 비용입니다. 가무 비용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음주 비용만 포함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날 오시게 되면 아마 등기 선례 3-614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담보가등기를 활용하는 방법, 담보가등기를 즉 말소 안 되는 담보가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말소되지 않는 담보가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경매인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 우리가 경매인인데 우리가 경매인이 왜 경매인들 자꾸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유튜브 상에 오픈된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 못 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곽충권님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마마카공님, 네 감사합니다. 마옹님, 그다음에 에리카님, 이경식님, 이정아님, 이명남님, 네 감사합니다. 리키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둥글게님, 그 다음에 강성확님, 박황용님, 시화원님, 이강희님, 나는나님, 어호님, 류병직님, 최선영님 5월 6일날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한번 얼굴을 한번 뵙길 바라겠습니다. 박헌성님, 그 다음에 이경식님, 민주지사님, 안 되시겠구나. 네, 그럼 다음에 하시죠. 어쩔 수 없죠. 에리카님, 다음에 알까기 대왕님, 매주콩님, 민주지사님, 홍대희님, 필구이님, 아리수님, 한태환님, 윤짐님, 그 다음에 신인철님, 안현영님, 네, 김혜진님, 최현수님, 또 고공센 부동산 TV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곽충권님, 또 누구신가요? 보백신님, 김청수님, 또 내려갈게요. 내려가가지고요. 알까기 대왕님, 그냥 그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셔야겠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5월 6일날 시간 나시려면, 5월 6일날 시간 안 날 건데 완전히 황금 연휴잖아요, 그죠? 시간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 자, 표대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아니, 매일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채널을, 처음 들으신 모양이네요. 채널 매일 강의하면 사람 죽어요. 어떻게 매일 강의합니까? 그전에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강의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수금 저녁 8시에 정규 강좌입니다. 경매 ASZ까지 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지, 경매 투자해가 몇십억 벌었는데 그런 허튼 소리는 절대로 제가 이건 현실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류혜영님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경매 절차상에 요건 이제 우리가 보던 가등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고 나서 소유권이 좀 넘게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머니와 본등기와 물어내서 가등기가, 이것도 이 가등기가 뭔 가등기다? 보전 가등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경우 모두 매매 계약의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어떤 권리를 구제를 받으면 된다. 요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어떤 몸부림 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요, 몸부림 치면서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전 경매 고수라고 봐요. 낙찰 받는 게 그냥 받으면 되지 자꾸 들어가요. 제가 아마 5월 6일날 오시면요, 그냥 낙찰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려볼까요? 자꾸 들어가요. 그럼 돼. 자꾸 들어가. 왜냐면 낙찰 받기 어려워요. 그죠?
낙찰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요. 역세권 이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 아니십니까? 자꾸 들어가요. 낙찰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 낙찰 받았어요. 그럼 그 물건 해결하려면 최소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빨리 해결한다 그러면 뭐 또 종잣돈 있으면 또 입찰 더 가고 그 수밖에 없어요. 봐가 무슨 뭐 빽하게 말이 무슨 뭐 경매 낙찰 받는 비법은 무슨 얼어 죽을 비법 없어요. 봐가지고 비법이 어디서 없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화면을 보시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선순위에 최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안 돼 있어. 이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뭔가 찜찜한 거야. 이상해. 잘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뭐지니까 다 되지도 않는 말이죠. 담당 경매계 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양반들도 말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당신들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말이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는 표시 안 했잖아. 이거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입찰 이게 95니까 95년도 1995년도 이 당시에는요 입찰 물건 명세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물건 명세서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에도 하자가 있고 그래서 위와 같은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에 하자에서 낙찰 불허가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요 그냥 터집 잡는 거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가 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세대관련도 확인해 보면요 분명히 또 경매 정보리상에다 분명히 나타나 있을 거라고.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체크 못한 거 아닙니까? 지가 체크 못한 거 괜히 뭐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찜찜해. 그러니까 혹시 뭔가 틀고 빠져나올 방법 뭐가 없을까 하니까 요거 하나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왜 표시 안 했냐 이거지. 따라서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이게 이런 매각 불허가 신청인데요.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야 드린다면 좀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다 판결문 검색창에다가요 매각 불허가 신청 요걸 입력하셔가지고 엔터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매각 불허가 돼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보다는요 매각 불허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쭉 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 뭐 여기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요 요즘도 신문에 공고를 하죠. 신문에 공고할 겁니다. 근데 글자가 완전히 깨알만해. 저 같은 사람 제 현재 안경이 돋보기거든요. 돋보기를 끼고 봐도 안 보여. 요만큼 이래.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면적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얼핏 기억나는 것이, 실질적인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근데, 신문에 공고한 게 10제곱미터라, 10제곱미터. 아니, 100제곱미터, 10제곱미터 틀리지 않나. 틀리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한 게 잘못됐다. 이거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 들어가시게 되면요, 매각 불허가에 대한 그 검색을 딱 해서 엔터 딱 치시게 되면요, 요러한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아까 받아들여지는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나름대로 경매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그죠? 낙찰 못 받아가 환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낙찰 받아가지고 환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자니 단지 담당 경매계장과 바지가랑이 보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면 요즘 잘 안 해줘요. 이제 봐가 자기네들도 정년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다 이게 낙찰 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 요거 보니까 요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때는 담당 경매계에서도 뭐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허가 결정났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됐다. 그러면 좀 자기는 뭐 면피성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사전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건 뭐냐니까 사건 개요 나와 있네요.
사건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죠. 갑 건전한권, 이 대위 변제, 대위 변제. 예. 대위. 예. 그죠? 그래서 이게 갑이 최선순위로 저당권 설정된 375만 원이에요. 설정 최고액이 375만 원이라 하면요, 실제 원금은 한 돈 100만 원 될랑가 모르겠네요. 그래? 예. 그래서 어리 임차인인데 보증금 5천만 원이에요. 병이 4,500만 원 저당권인데, 이 양반이 뿅 경매 신청해버렸네. 예.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뭐 누가 낙찰 받았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났겠지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90, 제가 날짜를 표시했습니다만은 98년 3월 5일자라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98년 3월 24일자 짠짠 이게 없어져 버렸네. 환장해버려. 대검 납부는 이때는요, 대검직업 아마 기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직업 기한은요,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해서 시행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98년도니까 한 4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대검직업, 이 당시에는 저기 민사소송법에서 경매 진행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대검직업 기일이거든요. 대검직업이 3월 26일이니까 이틀 전에 짠짠 이거 말소해버려. 환장해버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없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뭐다, 이게 병 저당권이 말이지, 뿅 말소 기준 권리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 요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경매 신청권자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 이게 제 고향이 경상도니까 이렇게 할게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어요? 후순위가 있죠,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면 제가 앞에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도 제 가등기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 말수, 가등기보다도 먼저 앞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말수 때문에 인해서 가등기가 뿅 나타난다면 정말로 낙찰자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죠? 이러했을 경우에 말이지, 건전한권자가 갑 건전한권 말수되고, 대검 직업 기일에 이틀 후에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럼 이거 만약에 이걸 갑이라는 사람 만약에 낙찰 받았다면요. 갑은 과연 이때 대금 납부해야 될 것이냐. 만약 대금 납부한다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맥시멈 5천만 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죽고 이게 말소 기준권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이랬을 때 과연 낙찰자 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냐. 이건 뭐 허가 결정 났잖아요. 그죠? 허가 결정 나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입니다. 예. 허가 결정 나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요. 이때 뭐다?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을 있잖아.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줘. 취소. 그러면 법원에서 왜? 내가 있잖아. 갑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낙찰 받을 적에는 이 갑 저당권이 살아있었죠. 그죠? 갑 저당권이 살아있고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갑 저당권이 최순순위 설정일자 안에 갑 저당권 표시가 돼 있다고. 나는 뭐 내가 입찰할 적에는 갑저당권 살아있고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 보면 갑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딱 표시되어 있었잖아. 그래. 근데 있잖아 내가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는데 이틀 전에 말이 이게 없어졌잖아. 없어졌다면 이게 굳이 따진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인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중대한 하자이면서 어떻게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것은요 이 갑 저당권이 살아있다는 전자에서 그럼 갑 저당권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임차인을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말소 기준권이 죽어버린다고. 그럼 이거 전제로서 당신네 매각 허가 결정 내렸잖아. 그래. 이게 없어졌잖아. 그럼 이거 낙찰자 인수해야 되잖아. 그래. 따라서 허가 결정 어떻게 취소해야죠, 취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이것도 보니까 타이밍, 시점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걸 딱 지우고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낙찰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부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죠? 이 사이에 내가 어떤 걸 발견했어. 아까 보니까 매각, 허브인데 매각 불허가, 이때 매각 뭡니까? 매각 불허가 되거죠.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 왜? 그러니까 그 사유가 보니까 아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을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는 안 했잖아.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인데 야, 내일 모레 매각 허브인데 매각 허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매각 허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나한테 허가하지 마.
나한테 허가하지 말고 불허가 내려. 이게 매각 불허가입니다. 근데 그냥 사건이 진행됐어요. 진행되다 보니까 허가 결정 났어요. 허가 결정 나오고 나서 내일 모레 대금 납부하라고 지금은 이제 대금지급 기한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대금지급 기한 첫날이야. 첫날인데 요 사이에 그러니까 허가 결정일로부터 대금지급 기한 대금 납부하기 전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되었다더라. 이러하였을 적인 바가 이 소위 대위변제가 조금 이것처럼 말이죠. 그죠? 대위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위변제 등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다?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뭐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권리관계를 얼마나 춤출 수 있어요. 대금 납부하면 일단 그 부동산 낙찰자의 것이 되는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뭐 대위변제에서 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대금 납부하기 전에 경매 취하도 될 수 있어요. 경매 취하. 그죠? 왜냐면 대금 납부하면은 낙찰자의 것이 되는데 대금 납부하기 전이다 그러면 낙찰자가 게 아니거든요. 지는 단지 낙찰자예요.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만 가지는 것이지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거죠.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는 언제 가지지? 이게 낙찰자 지가 대금을 완납한 때로 해서 소유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 사이에 보니까 또 대위변제 이동해서 우와 갑자기 낙찰자가 말이지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면 이게 뭐다 이게. 너네들이 나한테 허가 결정 내렸잖아. 허가 결정 어떻게 한다? 없었던 걸 해줘 취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떡 한다 하면 법원에서도 이게 100% 받아줍니다. 이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해서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안 가지고는 이런 사안 가지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받아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쁩니다. 낙찰 받고 나서 말이지, 보이자, 그리고 말이지, 소주나 먹고 가면 안 돼요, 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제 대법원 98마 1031호 결정요지인데요. 이건 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사건 번호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낙찰자가 낙찰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 이것도 98년도니까 낙찰인데 지금 이제 매각 허가 결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선순위 건전한권의 소멸로 인해 가지고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순위 저당 건전한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대요. 받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것도 언제, 그러니까 허가 결정 나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뿅뿅 없어져 버렸다. 이랬을 적에는 나한테 허가 결정 내렸으니까 허가 결정은 취소를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져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 법원에다가 정정당당하게 어떤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하셔야죠. 아니면 막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그런 내용은 쪽팔리는데 막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 봐가지고 이거 우리 매각 불허가 결정 받아냈다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 보니까 말이지, 소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무슨 경매하고 관련했습니까? 구걸하면서 하지 마시라니까. 그죠? 자기 그 지식을 말이지,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던기 없으니까 그렇지. 답은 그거잖아요. 뭐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탈퇴하시려면 탈퇴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초지일관,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뜬구름 잡는 식 그런 경매 투자 활동이 아니고 단 하나를 낙찰을 받더라도 이게 뭔지 맞잖아요. 그래도 이게 죽을 때까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제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해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보신 내용, 이게 가등기, 본등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요건 이제 네 번째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선보던 가등기가 대금 납부 완납 후에 배당기일 전에 본등기, 배당기일 전입니다. 이것도. 이건요, 대금 납부. 자, 아까는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여기에 허가 결정 났고, 그 뒤에 대금 납부. 그죠? 대금 납부에서 이제 배당기일 잡히잖아요. 배당기일. 이게 경매 절차라니까요. 여기 1번, 이게 뭐다? 매각 불허가 신청. 2번 뭐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3번, 이게 뭐, 3번이잖아요.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배당기일 전에
본등기하에서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를 이런 더러운 경험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모르시면요. 주변에 경매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게 하세요. 봐가지고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예.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제가 뭐 이런 뭐 답변 드리면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못 믿으시는 거예요. 못 믿으면서 말아 전화해 봐가지고 그럼 그러면 전화하지 마요. 짜증나 죽겠어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네 번째가 뭐냐. 요가 이제 배당기일이 끝나면요. 경매는 배당기일이 끝나면 완전히 빠이빠이 다 끝납니다. 배당기일이 딱 종료돼 버리면요. 그 집행사건 기록부 있습니까? 이 기록부는 이제 보존계로 이 사건이 넘어가는 모양이더라고. 보존계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일단 배당기일이 끝났다면 여기 요 배당기일까지가 경매 절차 아닙니다. 예. 배당기일 이후는 경매 절차 바깥이에요. 바깥. 예. 이 보니까 요 4번에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채권 민법 578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배당기일 이후에 때려 봐서 낙찰자 소유권 상실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일반 매매도 보면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도 일반 매매의 한 형태거든요. 이랬을 경우 보니까 무슨 이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회가 첫 번째는 채무자한테 돌려도 채무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돌려도 근데 이 사람 자력이 없다면 그때 두 번째 여기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당기일날 배당받은 이때 배당기일날 배당받은 채권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서 내가 대금 납부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존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너네들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 되니까 빨리 내놔 라고 낙찰자는 이 배당받은 채권자들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지.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배당기일날 배당받은 채권자다 그러면요. 낙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내용점을 띄웁니다. 이래서 네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 되니까 내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 매롱 그럽니다. 왜 매롱해? 돈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말이죠.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나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죠. 하든지 말든지 뭐가 변론기일 잡히면 간다니까요. 재판정에. 그러니까 판사가 왜 안 줘? 얘 주고 싶은데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럼 우리 판사는 최종 확정 판결 내린다. 안정해있는 누구한테 얼마나 주어라. 근데 주어라. 그럼 판결문은요. 주어라. 이행 판결문이거든요. 주어라. 그것만 가지고 돈이 당연히 낙찰자한테 갑니까? 그건 안 가잖아요.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낙찰자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넘어간다 이랬을 적에는 낙찰자는 저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명의를 싹 다 빼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적엔 과연 어떡하냐? 이런 것도 여러분 만약 경험하신다면 정말로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대법원 결정인데 1, 2, 3번 대법원 결정입니다. 4번 같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이 법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지. 없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이런 게 있으면 낙찰자 소유권 상실하고 에벨레하면 정말로 이게 그나마 젊었을 때 이런 경험하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 말이죠. 6학년 이후 때가 이런 경험하면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진짜 쫓겨난다니까. 정신 단디 똑바로 차려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후에 보증금 정의.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벼운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와 있네요. 보증금 3억으로 전입 신고했다가 가등기 떼고 나서 보증금 정액해가지고 5천만 원 정액했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왔다 그러면요. 경매로 넘어왔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가 이 담보 가등기냐 보전 가등기냐 이게 따라 또 달라져요. 이 만약에 보전 가등기다 그러면 이건 아예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죠? 보전 가등기다 하면 이게 낙찰자 인수해야 되고 이 사람도 보증금이 일단 대항력 3억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일반 임대차다 이랬을 적에는요.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해가지고요. 슉 나중에 본등기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달로 슝 쏘고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갑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보증금 5천만 원 정액했으니까 전체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집주인이 현재 을이잖아요. 이제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이 갑은 말이죠. 을한테 나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돌려줘 했으니까 을 입장에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 친구야. 내가 가등기 한 이후에 네가 보증금 청약했잖아. 이거는 낙찰 이 상대적으로 뭐다 가등권자한테 대항을 못합니다. 그럼 5천만 원 이거 뭐다? 예, 이거 지급받은 사람 만약에 이 원래 소유자가 A다 그러면 갑은 뭐다 A한테 5천만 원 돌리더라고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을은 뭐 이게 갑은 뭐 자기 3억에 대해서만 을한테 을은 이때 뭡니까? 가등기 본등기 암으로 인해서 을은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이니까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 집주인인데 내가 집주인으로서 임차인한테 반환해줘야 될 보증금이 얼마다 봐가지고 내가 가등기 하기 전에 네 보증금 3억 원이단 말이죠. 이것도 보면 요 아주 대법원 사건인데 좀 오래돼서 팔리고 다 갈아 나갑니다. 이거 뭐 3억 원인데 3억 원 보증금 3억 원만 가등권자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네요, 돼 있고. 이건 마저 그냥 부드러운 내용입니다. 부드러운 내용이고요. 이거를 잠깐만 이걸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법원의 조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조인가 16조가 보면 말이죠, 이게. 법원에서는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한답니다. 당신이 말이지, 돈 꾸어줬으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증가등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신고해라, 이거지.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가타부터 한 번은 신고도 안 하는 거야, 봐가지고. 이랬을 적에는 법원에서 과연 선순위 가등기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시키냐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죠? 사실을 기재한 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시킨다. 이것도 대법원 결정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가등기가 보면은, 인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게 가등기 표시된 형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 나와 있죠, 그죠? 두 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갑구 순위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가 없고, 권리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요,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권리 신고 안 했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보전 가등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담보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돈을 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억을 꿔줬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법원에서 그런 최고를 받으면요, 돈 1억 꿔줬어요.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잖아요.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모르는, 법원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배당 못 받아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69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에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인데 돈 1억을 꽂았어요. 법원에서 이거 다른 제3자가 이제 강제경매 신청 등을 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담보인지 보전인지 몰라가지고 막 최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빠가지고 법원에다가 저요, 제 1억 빌린 채권계산서 제출합니다. 1억 빌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안 하면은 배당 못 받아. 근데 말소기준권은 뭐예요? 이게 말소기준권이 돼버린다. 이거 69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소기준권이 이게 돼버린다고. 그럼 봐가지고 자기는 담보가등기는 배당만 못 받고 완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고, 이렇게 권리신고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보전가등기이지 않겠느냐. 보전가등기는요, 저요, 제 보전가등기인데요 라고 법원에다 신고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신고 안 한다 해가지고 그 보전가등기가 깨끗 없어진다. 노노노.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죠? 또,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함. 때로는 봐가지고요,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 있다 했을 적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도 우리가 신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보니까 만약 위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면, 이거 광주 사건입니다. 광주 2024년에 61,479 사건이고요. 또 밑에 보면은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 존재함.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그죠? 갑구 3번 권리자 권땡땡. 요 평택 요 사건입니다, 이게.
이 말수대전에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해버렸어, 본등기. 본등기 해가지고요, 그 낙찰자는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떡 싸먹은 사례입니다. 요 떡 싸먹은 사례는 말이죠. 제가 4월 19일 날이죠, 그죠? 수요일 날 사례를 우리 사례를 직접 펼쳐놓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우리 보증가등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과연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매매 계약의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다, 경매 절차 바깥에서 뭐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근데 가능하면 저는 매각 불허가 신청 여기까지는 하셔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3단계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의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 거기에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 그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경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나아가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판결문 안 했습니까? 그 판결문 검색하는 안에 검색단에다가 매각 불허가, 매각 허가 취소, 요걸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매각 불허가 관련된 사건들, 또 매각 허가가 났는데 취소가 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 매각 불허가 나고 어떤 경우 보니까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됐는지, 그런 걸 우리 사전에 인지를 하죠, 인지. 알고 나서 경매 물건 바라보시고. 이게 경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요, 머리 아파, 안중에 젊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 그냥 대충 공부했거든요. 대충 해가지고 이제 돈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정 종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5월 6일 날, 물론 이때 보니까 어버이날도 있고 황금 연휴네, 그죠? 마침 어린이날하고 토요일 해가지고 되는데, 5월 6일 날 해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오후 4시니까 해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런저런 지분 경매라든지 가등기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꼼수, 생각나면 이제 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